완벽한 파트너를 찾아서. 연인 관계는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성장해 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불균형하고 유해한 관계에 갇히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건강한 연애 관계를 위한 심층 가이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해한 관계의 징후 3가지입니다. 1. 자존감 저하.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존감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며 당신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당신을 지속적으로 비하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신의 노력을 깎아내린다면 이는 당신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심각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비난과 비판의 연속.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고 비판한다면 이는 건강한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난과 비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진솔한 소통을 어렵게 합니다. 이는 결국 감정적인 소진과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불안과 초조함. 사랑은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만약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자주 느낀다면 이는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파트너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초조함을 느낀다면 이는 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사랑을 위한 파트너 선택 기준 3가지입니다. 1. 자립성.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립성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파트너는 당신의 삶을 통제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파트너는 당신의 성장을 돕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상호 존중과 의사소통. 존중은 모든 관계의 기본이며 의사소통은 그 존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파트너는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당신 역시 파트너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갈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3.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 역시 성장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파트너는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지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파트너는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가치를 믿고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맞는 파트너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관계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지를 솔직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파트너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으로 완벽한 파트너는 없을 수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파트너를 선택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긍정적인 마음과 노력으로 당신은 분명 행복한 사랑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안정감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파트너를 선택할 때는 자립성, 상호 존중,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상의 관계가 흔히들 생각하듯이 급속하게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해자들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며 차근차근 접근한다. 인터넷을 통해 관계를 맺으려면 단 한 번의 만남으로는 불가능하다. 먼저 채팅이나 이메일을 통해 문자로 만남을 가진 후 사진을 교환하여 시각적 만남을 가지며 그런 다음 전화를 하여 청각적 만남을 가진 후에야 직접 만남으로 이어진다. 각 단계는 가능한 전환점이며 긴장을 높여준다. 메일과 채팅에 대답을 할까? 사진을 보낼까? 전화번호를 건넬까? 전화가 오면 호의적으로 대할까? 각각의 장애물이 관계를 굳건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거절이나 실망이 순식간에 관계를 종식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진적 접근은 인터넷상의 연인들이 생각보다 신중하게 처신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어쩌면 오프라인 세계에서보다 더 머뭇거린다고 볼 수도 있다. 가상 공간에서도 사랑은 동경이며 그 동경은 날로 강렬해지다가 결국 충족되거나 이내 실망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인터넷은 사람들의 관계에 지속성을 부여한다. 개인이나 연인의 홈페이지는 러브스토리와 사진의 기록장이며 온라인 일기는 개인의 사랑과 일상을 남기는 장소다. 이렇게 자신의 러브스토리를 추억으로 남기고 사적인 사랑의 코드를 기록하여 공개할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인터넷은 현대의 소설로 자리 잡았다. 그 옛날 사랑의 코드가 책의 형태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전파되었다면 오늘날은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나름의 러브스토리를 연출할 수 있다.
인터넷은 오프라인상의 외도를 부추기는데 그치지 않고 사이버 외도의 장이 되기도 한다. 수수하게 온라인상으로 맺어지는 관계, 즉 몸을 나누지는 않지만 마음을 나누는 플라토닉한 온라인 외도가 탄생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실생활에서 섹스가 사랑으로 변하는 속도만큼 사이버 사랑은 신체 접촉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일깨우고 따라서 실제 외도의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내며 이는 사랑의 관계에 득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의 역설적 소통 조건은 사랑의 소통과 부합한다. 인터넷은 현대 싱글 시대의 이상적인 연애 광장이다. 만남의 장소로서 인터넷이 가진 강점은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메일과 채팅의 익명성 덕분에 상대를 실제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으로 상상하게 되며 상대에게도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미화가 일반화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이 현실의 연인에 대한 사랑보다 클 수 있다. 이런 이상화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낭만적이고 전통적인 사랑 모델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인터넷을 통한 사랑은 플라토닉 사랑의 이상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